인사드리겠습니다. 윤치영입니다. 스피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출발입니다. 첫 출발. 스피치에서 첫 출발은 뭐죠? 인사입니다. 인사에서 반드시 열광과 같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끌어내야 좋은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으면 계속 어정쩡하게 스피치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준비한 것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열렬한 박수를 기대하면서 윤치영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 무대 매너거든요. 근데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보여주는데 인사도 어정쩡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중하게 깊이 있게, 그리고 박수를 끌어내는 그런 인사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 사용법입니다. 마이크를 잘못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렇게 입에 대고 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 사람을 쫓아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 막 짜증나요. 귀가 따갑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마이크는 있는 둥 마는 둥 의식하지 않고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대에서의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정중한, 그리고 존중하는 이런 자세로 임할 때 여러분들은 좋은 반응을 끌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스피치는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피치는 누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으면 그 스피치는 무용지물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실패한 스피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반응을 끌어낼 수 있을까? 사람들은 논리적인 것만으로 설득당하지 않는다.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공감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도구를 꼭 사용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질문법을 사용하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질문 없이 스피치를 하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질문으로 청중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청중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스피치를 구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몰입해야 되는데요. 주제에 몰입하려고 하면 이거 써야 됩니다. 이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스피치를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프로인가 아마추어인가 구별하는 방법은 제스처를 사용하고 있는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피치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주제에 몰입되어서 여기 함께 믹스시키는, 혼연일체시키는 그런 도가니 속으로 끌어들이게 하는 좋은 도구가 제스처인 것입니다. 제스처는 어떤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내 자신이 그 주제에 몰입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활용점정이라고 제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질문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세상에 당신은 유익과 재미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계세요. 그 직업을 통해서 세상에 유익과 재미를 주고 계시죠? 저도 또한 그러합니다.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세상에 뭔가 유익을 주고 또 재미를 주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글을 쓸 때 또 강의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재밌게 말할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합니다. 그랬더니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혼자 말하지 말고 질문함으로 함께 생각하는 것이 최고의 유머다. 그냥 어설픈 인터넷에서 떠도는 유머를 동원하면 정말 유치하기 그지가 없어요. 그래서 청중과 같이 호흡을 하는 그런 스피치를 하다 보면 재미는 저절로 불러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유익과 재미를 주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유익과 재미를 줄 수 있다면 대박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대박나는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대박나는 스피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피치를 준비해 보실 때 그 컨텐츠가 재밌고 유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재미와 유익이 나한테 재미와 유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상대에게 이익과 재미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 중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른이고요. 상대 중심적 사고를 못하는 사람은 아주 풋내기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상대 중심적으로 풀어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그런데 비일비재해요. 스피치도 역시 상대 중심적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상대에게 유익과 재미를 주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정말 훌륭한 스피치. 훌륭한 스피치는 뭐라고 했죠? 반응을 끌어내고 같이 호응하고 박장대소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끌어갈 때 훌륭한 스피치, 성공적인 스피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세 번째 질문은 뭘까요? 지금 이곳에 집중하고 있는가는 것입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이 세 가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세상에 유익과 재미를 주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나는 상대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는가, 스피치를 전개하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은요, 나는 지금 이곳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행동하시고 또 그렇게 인생을 걸어 나가신다면 정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가 버킷리스트입니다. 나는 버킷리스트가 많을수록 정말 설레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꿈이 뭐예요? 선생님, 희망이 뭐예요? 선생님,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없어요. 그냥 사는 거죠. 뭐 그런 게 뭐 필요합니까? 살기 급한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드라이하고 재미없고 폼 사라고 하는데 폼 나지 않는 인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좀 폼 잡고 멋지게 살려고 하면 먼저 호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꿈이 없는 사람이고 정말 존재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곡기를 끊고는 40일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물 한 모금 안 먹고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서 열흘. 산소를 공급받지 않고는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7분에서 10분. 희망이 없어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단 1분 1초도 버틸 수 없다고 합니다. 희망은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이며 또 존재의 이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거예요. 뭔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일신하고 계신 거예요. 배우기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셀러던트, 스튜던트 플러스 셀러리맨을 셀러던트라고 하거든요. 오래된 신조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셀러던트지 않습니까? 왜요? 직장 다니면서 배우시면서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드림, 꿈이 생깁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도전합니다. 챌린지. 저는 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상만 받습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 명의상을 코엑스에 가서 받았습니다. 등 떠밀기식으로 해서 받았는데요. 받고 나니까 대한민국 명인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그런데요, 또 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교육감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11월 27일 날 또 받게 됩니다. 제가 정식 여기 이곳의 명칭은 윤치영 면접 스피치 학원이거든요. 학원장으로서 교육감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또 최고의 영예라고 생각합니다. 상복이 터진 것 같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고 또 하는 일에 더 충실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옵니다. 상은요, 저기 제가 감사패도 받고 상장도 저 상담실에 들어가면 벽에 쫙 꽉 차게 들어차 있습니다. 근데 트로피를 이사할 때마다 버렸거든요. 빛바랜 트로피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상패라든지 트로피라든지 이런 거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제가 어느 정도 싫어하냐면요. 노래방 가면 가끔 남자들이 도우미를 불러요. 정말 싫어하거든요. 모르는 여자 들여다보고 뭐 무슨 재미를 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노래방 가면 도우미 부르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저는 질색을 합니다. 그만큼 싫어하는데 상을 받는 것도 질색을 합니다. 근데 받고 나니까 스스로 뒤돌아보게 되고 또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반듯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3가지 질문. 첫째가 뭐라고요? 나는 지금 세상에 이익과 재미를 주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바로 터닝해야 됩니다. 좀 더 세상에 유익하고 재미를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스피치도 또한 그러합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 내용으로 준비하시고 스피치를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가장 이타적인 것이 가장 이기적인 것이다. 시작. 가장 이타적인 것이 가장 이기적인 것이다. 상대 중심적인 것이 곧 나 중심적이라는 것을 몰라요, 사람들은. 네, 그래서 소탐대실합니다. 눈앞에 이익만 보고요, 실수를 범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가 무엇을 바라는지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큰 그룹으로서, 명품 리더로서 멋진 인생을 구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물론 미래도 있고 과거도 있는데 가장 제가 바람직하지 않은 삶의 방식은 과거에 집착하는 삶. 왕년에 내가 어땠는데 하고 자기를 알아주길 바라는 사람들은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죽음이 중요하죠. 그리고 너무 미래에 집착하느라 현실을 담보로 살아가는 사람은 또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누굴까요? 전인정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일님. 자기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 그런 밖에 없는 삶인데 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네.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을 즐겁게 살 수 있을 때 그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널리 전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이타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타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마시고, 그 다음에 꿈을 많이 가지시고,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삶이 정말 익사이팅하고 훌륭하고 멋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매너가 있어야 됩니다. 스피치에도 무대에서의 매너가 있는데, 첫 번째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하라. 그리고 반드시 박수를 끌어내라. 박수가 안 나오면 2번, 3번 인사도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으면서 박장대소 하면서 저 사람 박수 꽤나 좋아하네 라고 합니다. 실은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지받고 응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 줄 아십니까?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질타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응원과 지지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인사부터 출발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스피치에서 중요한 것은 마이크입니다. 남진 나오나 요즘 한참 트롯 때문에 잘 나가고 있는데요. 남진 나오나 시절에는 리사이클이라고 했어요. 요즘은 콘서트라고 하는데요. 버스킹까지 유행하고 있는데요. 나오나 남진 시절에 리사이클 할 때 마이크를 가져다녔어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정덕희 교수 좀 잘 안 보이는데 그 강사거든요, 유명한. 네. 저는 박완일 교수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려니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이셨거든요. 대중 강의의 명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덕희 교수 잊지 못하고요. 황수환 박사 잊지 못하고요. 김창옥 교수 잊지 못하고요. 네, 또 장경도 목사님 잊지 못합니다.
훌륭하신 명강사들이시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는 마이크를 가져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직업의식. 자기 일에 대한 존중감. 배급을 하는데 그 목수예요. 그래서 페북을 보면 그 양반은 자기 직업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자인정신이 뛰어나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페북에만 올리면 꼬리글을 달아 응원해드립니다. 자기 직업에 대한 자긍심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이크, 스피치 할 때 마이크는 그런 자긍심의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마이크를 소중히 다루셔야 됩니다. 소중히 다루려면 너무 가까이 계시면 안 됩니다. 좀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다를까봐 그런 유머가 있는데 네, 적당히 다루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감. 하찮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디언 속담에는 잡초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놓은 것입니다. 자기가 불필요하니까 잡초라고요? 신이 만든 창조물인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이 많았습니다. 오늘 주제가 버킷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버킷리스트가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훨씬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없어요. 하루하루 살기 급한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꿈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